3분 종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횡보하던 코스피는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됩니다. 당시 코스피는 1439.43포인트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18년 1월 코스피 전고점인 2607.10포인트에서 약 44.8% 정도의 하락이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증시는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하락분의 회복에는 단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2021년 1월 3000선을 넘으며 2021년 6월 코스피 역대 최고점인 3316.08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최고가인 96,800원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막대하게 풀린 자금은 물가를 급속도로 상승시켰습니다. 실제로 2022년 6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8.6% 상승하였으며 이는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5월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강행하였고 연이은 2022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 데 이어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7월에도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2021년 6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코스피 시장은 2022년 6월 현재 전고점 대비 약 1000포인트 하락한 2400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 등 비관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역대 주식시장의 역사에서도 수많은 하락과 회복이 있었던 만큼 더 멀리 보고 공부하며 후일 기약하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분 종목은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해 시장이 폭락했던 두 사건과 회복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폭락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IMF입니다. 1997년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거의 모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구조가 무너져 내리며 무역 적자가 커져 외환 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번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로 확산되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부족해졌는데요. 결국 달러 채권 상환이 어려워지며 국가부도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빚은 1,500억 달러가 넘은 반면 외환 보유고에 있는 외환은 40억 달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부도는 모면했지만 대신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해야 했고 그 결과 1998년 상반기에만 약 1만 개의 기업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무너졌는데 이 중에는 지금 들어도 익숙한 기아, 쌍용, 해태제과, 대우, 한라 등의 기업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 또한 대규모 권장 퇴직을 실시하며 인력을 대폭 줄였고 때문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자살률은 150%나 증가되는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IMF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1994년 10월 최초로 11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1998년 6월 277.37포인트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약 75.8% 하락했는데요. 이후 1994년의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게 된 것은 2005년 7월으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년 9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역대 최대 하락폭 및 회복 기간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폭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에서만 5조 달러가 증발하고 유럽에서 2조 8천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으며 상하이와 홍콩 주식이 반토막 나는 등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2000년 IT 버블과 2001년 9.11 테러로 얼어붙은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5%였던 금리를 1%까지 낮추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율은 저렴해졌고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 투자나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주택 소유장려 정책을 통해 서민들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었는데요. 당시 주택 소유장려 정책은 부의 양극화와 경기 침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갔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 또한 자연히 상승했는데요.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집값이 상승했을 때 되파는 투기성 차익 거래가 많아지며 미국의 주택시장은 버블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장기 대출인 모기지를 상품화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프라임 등급보다 2단계나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 대출들을 묶어서 평균 등급을 만든 후 또다시 상품화하여 대출했으며 이 상품들을 묶은 상품을 통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결국 하나의 대출 뒤에 수백 개의 대출이 엮여있는 대출 폭탄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돌리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1%의 저금리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05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데요. 금리의 상승은 곧 대출 이자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2007년 모기지론의 연체율은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집을 뺏기게 되는데요. 경매로 넘어간 집의 매물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공급만 존재하는 주택시장에서 집값은 끊임없이 추락하였고 대출 폭탄을 돌리던 금융기관들은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터지기 시작한 대출 폭탄은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결과로 수많은 회사가 부도나고 실업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규모 4위였던 투자은행의 대가 리먼 브라더스는 약 6천억 달러, 하나 740조 원의 빚을 안고 2008년 9월 파산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 역시 파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영화 빅쇼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를 보는 것 같다는 내용을 남기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7년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 중이던 코스피는 2008년 10월 892.16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는 고점 대비 57.2% 하락이었으며 2011년 1월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까지는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21년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했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1년째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도 3% 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이평선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으며 만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V자 반등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U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락의 끝에는 회복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수익률 3배. 3분 종목